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불량버거 제조 거부할 수 없는 내갈바 현실을 바꾸는 위법부당 업무지시 금지법 발의를 위한 발의 취지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네, 여러분, 맥도날드가 햄버거빵 같은 식자재 유효기간을 조작하려고 스티커 발의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햄버거빵 사태 당시에 맥도날드가 위생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를 자신들 손으로 더럽혀 버렸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심지어 유효기간이 아니라 유통기간을 넘어간 식자재가 사용되기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은 이 사건으로 맥도날드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 매장 내 팀리더인 알바 노동자라는 점입니다. 이 알바 노동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맥도날드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 알바 노동자의 일탈행위라는 겁니다. 국민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 노동자가 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적인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한 매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맥도날드 매장에서 유효기간 조작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매장 차원에서 나아가 본사의 지시, 묵인, 방조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는 알바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내세우면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리를 해서라도 사태의 책임이 관리자와 본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일 겁니다. 소비자들은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안토니 마티네즈 대표와 수뇌부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폭로를 단속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바 노동자에 대한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로 만든다면 맥도날드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남게 될까요? 자, 공익제보자라면서 폭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똑똑히 봐라. 너와 동료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꼬리 자르기로 다 빠져나갈 수 있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밝혀지더라도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억울한 징계를 풀 수는 있겠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대부분이 식품의 위생, 자재의 안전성, 그리고 보도의 진실성, 심지어 노동자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할 경우에 당사자는 지리한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누명을 벗어야 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징계한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을 인자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런 부조리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실적 조작을 거부했던 워크넷 구직 상담사는 해고되었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영어시험과 정장 착용을 요구받았을 때 그들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들은 유효기간 스티커 발의 지시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업무를 거부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의 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신설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지시 자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노동자가 업무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사용자들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를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그까짓것 참고 넘기면 되는 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업무 지시, 부당한 업무 지시 하에서 부조리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자각하는 입장에 한 번이라도 처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혼이 깎여나가는 고통인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사람, 그리고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고 징계한 사람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위법부당 업무 지시 거부 징계 금지법에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발의 동참을 오늘 이 자리에서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이 아니라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온갖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꾸고자 법안을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병욱 민변노동위원회 변호사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변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무원과 관련한 사례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가는 화관에 대하여 범죄 행위든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일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위법, 부당한 지시의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시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저 사용자가 시키면 사용자가 시키는 일이니 따라야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나 괴롭힘 등 자신의 일터에서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서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노동자는 사용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모른 채 지시에 따르거나 알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알려지거나 드러났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 건 결국 그 행위를 한 노동자일 뿐입니다.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원은 정말 사용자의 지시가 위법 부당한지 모르고 일한 노동자를 처벌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알았으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알고 한 노동자는 더욱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시킨 사용자 자신은 모든 행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결국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으며 위법하고 부당한 일은 노동자가 알아서 했을 뿐이라면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결국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자가 시킨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수모를 겪고 회사 내에서는 징계를 받으며 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맥도날드 사태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지시에 의해 유효기간 스티커 발의를 했을 뿐임에도 무려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모든 책임을 대부분 혼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돌아가신 네이버 노동자도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으며 정신적 압박에 고통받아왔던 것으로 보도되었고, 지난달 8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공개한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의료 노동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는 어느 한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할 것 없이 모든 노동 현장에 있는 것이고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도 아닙니다.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는 업무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행위가 밝혀지거나 드러날 경우 모든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노동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해야 하고 위법,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징계받을 수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용해인 의원의 위법, 부당 업무 지시 거부 징계 금지법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할 것이고, 발의를 해주신 용해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이 법안에 함께 해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재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부회장 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부회장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오면서 이 법안의 취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노동자의 양심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노동자들은 기업의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용혜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도날드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사무실 바닥을 뜯어 숨기는 증거인멸 지시를 실행한 직원이 구속된 바가 있고, 2018년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양진우의 계열사에서는 음란물 유통을 반대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됐습니다. 양진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자가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 당장 해고라는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노동자들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이 노동자를 보호해준다고 기대하기보다는 노동자가 속한 회사 조직에서 받는 보복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다툴 경우 노동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길게는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아가며 지리한 쟁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가 인정되더라도 법이 처벌 사유를 정한 해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업은 스스럼 없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은 쓸모없어진 소모품을 버리듯이 가차없이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법에서 처벌 사유가 있는 해고, 예컨대 산재기간 중 해고나 육아휴직 중의 해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서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이 입법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본인에게 올 회사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에 호소드립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사용자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개인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이 입법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김재민 노무사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영원히 깎여나가는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가 갖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공익을 좀 더 향상시키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는 귀 기울여 이 발의안에 함께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현직 맥도날드 노동자이고 맥도날드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현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바노조 조합원 신정훈입니다. 노조에서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혜 의원님과 이제 두 훌륭하신 법률가 분께서 이 법안에 대한 취지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법이 나오게 된 이유, 특히 이 맥도날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달 초에 이제 KBS 뉴스를 통해서
이 폐기해야될 식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던 햄버거를 만들었던 맥도날드의 실상이 공개가 됐고 이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아르바이트 노동자한테 정직 3개월 대기 발령 기간 이후에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이해할 수 없는 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공분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의 행동들은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회사는 지금까지도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저희 아르바이트 8,720원 받는 사람이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 부분들은 많은 뉴스로 나와서 상세한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휴 기간에 21일 날 KBS가 보도가 나왔는데 이 징계 과정이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동자가 맥도날드가 이 사태를 확인을 하고 이 해당 점장과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불러서 사실 확인서를 썼는데 이 사실 확인서를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구두로 얘기를 하고 이 점장이 타이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점장이 시켜서 했다고 했는데 타이핑을 한 문서에서는 그 지시가 피드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점장이 피드백을 줬다라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위원회 구성도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불러갔는데 거기에 이제 인사 담당자와 해당 점의 점장과 해당 점을 관리하고 있는 오씨 이 사태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서 이 인사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는 점장이 시켰다라는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 오씨가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이제 말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이게 맥도날드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런데 그 관리자의 지시 없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단독으로 했다고요?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점장의 허락을 받아야 지금 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를 얘기하려고 해도 점장의 손을 거쳐서 타이핑이 돼서 나오는 지금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현실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 사용하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다가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나가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8,720원도 지금 겨우 모자라서 하는데 이마저도 벌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으면 이분들의 생계 또는 자기의 진로와 미래가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음 안정된 직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고 맥도날드 체계 내에서 이 군대식 문화 같은 상하복종을 요구하는 이 문화에서 그 점장의 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현실인데 법대로 했다, 법을 준수한다라는 게 맥도날드의 해명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지금 유통기간, 유효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맥도날드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맥도날드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번복을 하고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이러하게 유도를 하고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나오고 이런 과정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없었던 일이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보다 점장의 지시가 더 가깝고 회사의 징계가 더 가까운 우리 아르바이트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국회에서 용해인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낸 거는 매우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 넘어서 관리자가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지 징계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위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러한 세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맥도날드가 보여줬던 이 사태는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보여질 겁니다. 앞서 두 분의 법률가께서도 이 법안이 꼭 이제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투쟁하신다 하셨고, 용해인 의원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이 법안이 꼭 자리를 잡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맥도날드의 불량 식자재 사용 사태가 보도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알바 노동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게 상식적인 조치인지 우리 사회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신 분들 여기 플래카드 뒤로 모이셔가지고 피켓을 들고 하나씩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가운 날씨에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